네. 밤사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됐습니다.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이시기도 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동지적 동업 관계. 예, 양분남 TV 요새 양분남 잘 되고 있습니까? 정선 취재 편의점 100분에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해 주세요. 예, 자 지금부터 동업 관계니까. 예,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양분남 TV 바로 검색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예. 설정 바로 해 주셔야 또 우리가 따끈따끈한 뉴스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가 본인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주장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아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 돌아오는 본인은 희망의 혈을 돌리는데 예. 권성동 의원은 2018년도에 구속돼야 될 사람입니다. 네. 2018년도 강원랜드 취업 청탁 네. 또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제가 강원도 수사단장으로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영장을 기각하고 또 재판에서도 전혀 합리적 설명이 안 된 이유로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됐죠. 본인은 그것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대로 진짜 그것이 무죄인지 뭐 그 반성하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것 갖고 지난번에 작년에 대해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왔을 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저를 모욕을 했어요. 모욕. 예, 제가 자기가 광화문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청부 수사를 당했다. 그 권력에 주고 청부 수사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기 앉았다면서 저를 얘기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작년 이맘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예. 자기 신상을 또 저를 모독을 했어요. 그 배경은 네. 그 당시 2018년도 사건이 정말로 법원에서 봐준 거 아닙니까? 봐줘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됐는데 그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특검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자기를 몰고 온다. 똑같다. 네. 그 당시 무죄를 맞은 건데 그 사건도 정치적 프레임이었고 이번도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것도 정치적 프레임이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다. 희생양이다. 이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강원랜드 수사단 때 영장이 청구될 때 보면은 취업비리 일을 했다. 자기 11명인가 취업비리 한 거. 그것도 두 번째는 자기 보좌관의 맞춤형 경력직 직원을 또 강원랜드 취업을 시키고 자기 친구를 사회이사를 시켰다는 혐의로 제가 영장을 청구했어요. 청구했는데 이것이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 이거 외에도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영장에 담지 못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그 당시 권성동에 대한 취업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그 보좌관을 부릅니다. 수사를 하려고. 보좌관을 부르니까 보좌관이 출석은 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 전국의 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 수사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부르냐고 항의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검사에게 아니 반부패 수사부장에게 반부패 수사부장 부장에게 이게 권성동 의원의 취업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불렀어요. 이게 보좌관이 출석은 안 오고 대신에 권성동 의원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이 사람은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부르냐? 그때 권성동 신분이 뭔 줄 압니까? 뭐였어요?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세상에. 법사위원장이 자기의 피감기관인 대검찰청 전국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반부패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우리 보좌관 부르냐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그 밑에 있는 연구관이라는 검사에게 알아봐라. 왜 부르는지. 연구관이 검사에게 전화합니다. 수사검사에게. 수사검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취업 청탁 수사에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연구관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한테 보고를 합니다. 취업비리 수사하려고 불렀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를 합니다. 문서로.
이거 그 보좌관은 문서로 보고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 직급이, 직급이. 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부르지 말라는 거 안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제가 볼 때 전형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직권남용죄인데 뭐가 직권남용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그 당시 총장이 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때 총장한테 이것도 직권남용죄 영장서에 넣어야 되겠다. 예, 예. 직권남용죄다. 이거 직권남용죄로 권성동 범죄 사실 넣어야 되겠다. 네. 취업비리 외에도. 예. 그러니까 총장이 그 당시 어떤 말을 하냐. 대검에는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예. 이건 상설 조직입니다. 예. 여기에다 회부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조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수사 전문단이라는 것을. 그때 총장이 문무일 총장입니다. 그렇죠. 수사 전문단을 만들어서 예. 제가 반대했죠. 예.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만든 걸 어쩔 수 없이 협의가 되고 예. 수사 전문단에다 물어보자. 이거 직권남용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 전문단 직권남용죄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 부리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죠. 아우 진짜. 이게 영장 범죄 사실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취업비리 플러스 직권남용죄가 되면 발부가 됩니다. 예. 이거보다 더 가관이겠습니다. 어떻게 가관입니까? 제가 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당시 강원랜드 채용집 그 사장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 불법 취업을 시킨 뒤로 2018년도에 강원도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예. 그 당시 자유한국당. 예. 그러니까 강원도당 사무처장 노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노모 씨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예.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도지사 후보의 이제 선거 캠프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당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영재 강원랜드 사장에 또 하는 이야기가 강원도에 전략 지역이 세 군데 있다. 여기는 표를 많이 주는 지역이야 자유한국당. 네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야. 이야기가 돈을 흥정을 하는데 5천만 원 흥정을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카지노 그 최영집 사장이 예. 도지사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예. 5천만 원을 끊고 예. 내가 다른 의원은 검역하지 않을게요. 3명 의원들에게 1,000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3명. 3명에게. 누굽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권성동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권성동이다. 예. 2천, 권성동 2천, 또 국회의원 2천, 또 국회의원 1,000을 예. 주는 걸로 해서 5천을 주고 노 예. 사무처에 돈을 받아갑니다. 아. 이게 다 증거에 나와서 다 진술을 확보했어요. 예. 내가 이걸 확보하고 나와서 총장께 보고를 했죠. 네. 야, 이거 정말로 대열을 낚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는 그 권성동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가져간 사람을 예. 데려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장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이. 네. 이 또 한번 말이 되는. 싸웠죠. 왜 못 오게 했냐. 예. 강원도 수사단은 취업 비리만 수사할 권한이 있다. 너희들은 권한이 없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움을 하고 예.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예. 권성동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노 씨를 데려다 조사를 해서 불러야지. 예. 돈을 전달 안 했다면 이 사람을 처벌하고 그렇죠. 돈을 받았다면 권성동 이번에 정치자금 받는 것처럼 그렇죠. 예. 정치자금법으로 영장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못했어요. 그게 차 뛰고 퍼 뛰고 다 뛰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 총장이 반대로 그리고 법원은 봐주고. 그럼 그 뒤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예. 강원도 수사단이 해체되면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예. 중앙지검 남부지검 보냈는데 예. 내 기억에 누구 처벌받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부패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이었고요. 그래서 권성동이가 영장이 기각된 것은 예. 총장이 예. 직권남용죄 수사 전문단에 의뢰해서 제안된 걸 만들고 예. 그다음에 돈 2천만 원 전달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뽀득이 하고 예. 그리고 결국 한 게 취업비리만 했어요. 취업비리는 법리적으로도 아주 어려워요. 법리적으로도. 예. 법리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그것도 법원에서는 봐주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제 양반이 아 신이 나를 한번 도왔다라고 자중하고 살아야지. 예. 이걸 저렇게 수사했던 검사나 계속적으로 공개하게 되고 이게 제대로 이번에 걸려든 거예요. 예. 살아올 가능성이 제로. 제로.
권성동 살아올 가능성 제로다. 제로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총리한테 보따리 2개 받아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거 수사할 거라고. 뭐 그 안에 자기가 넥타이 들었다 이렇게 주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 실제로 한학자 내실에서 쇼핑백이 나오면 돈일 것이라는 예. 추정 진술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돈이 들었다는 진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돈이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 1억만 있겠어요. 만약 돈이라면 1억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쇼핑 2개 했는데 네. 오늘인가 된 한학자 나가죠. 예. 아마 한학자도 예. 자기 진술에 의해서 권성동이가 구속되는 거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진술하기가 쉬울걸요? 한학자 입장에서는 아이 뭐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진술하기가 있을. 쉬워요. 본인 예. 진술 안 하면 본인도 구속돼요. 예. 정치자금법에 돈 준 사람도 구속됩니다. 한학자 입장에서는 권성동 구속 이후에 나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늦춘 건가요, 진술을 시점을? 해서 한학자 내가 진술에 그 진술에 의해서 권성동 구속되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구속 이후에 나온 거죠. 택을 짠 아마 거다. 제가 볼 때는 예. 진술하기가 쉬워요. 1억 준 거 플러스 예. 쇼핑백에 든 것도 진술하기가 쉬워. 1억 플러스 쇼핑백. 이게 내용물이 뭐였는지도. 뭐였냐. 예. 근데 이것은 어쨌든 큰 거 한 장 서포트에서 큰 거가 도대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평소에 1억을 한 장이라고 불렀지 네. 큰 거 한 장은 1억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거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1억 주면서 그랬겠냐?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아니 영장은 1억으로만 됐지 않습니까? 예, 영장에는 1억으로만 예, 되어 있고. 예. 자, 그 다시 한번 좀 되짚어서 오늘 의원님께서 굉장히 그동안 묻어두었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게 그렇죠. 말하지 못했던 수사의 진실을 제가 오늘 수없이 오늘 말하는 직권남용죄가 권성동이 보장안을 못 버리는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라고 수사 전문담원단 총장이 만든 전문담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영장에 넣지 못했던 사실. 강원도 랜드 채용집 사장으로부터 노모 씨가 권성동에게 2천만 원 전달해서 받아갔던 돈 수사하지 못했던 이야기. 노 씨를 수사하지 못했던 이야기. 권성동이 받았던 이야기 아닙니다. 노 씨를 조사해야 된다 이야기지. 네. 받았는지 안 됐는지는 그걸 조사봐야 안의 문제니까 이건 내가 방송에서 잘 이야기 안 했어요. 최근에 들었을 때 제 나방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대로 방송에 한 이유는 내가 이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둘라고 했어요. 근데 권성동 해도 너무해. 네. 해도 너무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건 내가 가슴에 묻어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의원님 라방에서 처음 얘기하시고 방송에서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돼. 이 네. 말을 내가 공개적으로 폭로한 게. 폭로한 게 일주일. 예. 자, 지금 그 당시 관련자들 검찰 관련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다 옷 벗고 나가겠지만은. 이러니까 검찰이 오늘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그런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근데 다 떠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권성동을 봐주려고 한 겁니까? 그거 취재 한번 해보시죠. 취재해 보겠습니다.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무일 총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겠죠. 서로 가깝게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인간관계를 떠나서 검찰총장이라는 그렇죠. 직분에 어울리는 일을 대의와 해야죠. 공의를 생각해야 되죠. 예. 네. 그 현장에서 열심히 근데 저희 기자들도 왕왕 뭐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봐줄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수사단? 그렇죠. 전문 수사단이라는 수사 전문단. 예, 수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수심위로 전문단. 하면 이게 또 제가 어떻게 그 될지 당시 모르니까.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아니 권성동 구속영장에 직권남용죄 내는 문제, 현직 검사장 2명 또 제가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수사 전문단을 만들다 해서 거기 회부해서 거기서 전부 다 꽝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완전 코너에 몰린 거죠. 예.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총장한테. 왜 비겁하게 수사 전문단을 만드냐. 몇 달 동안 수사했던 우리 검사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정 믿지 못한다면 수사심의를 활용해라. 당신이 그렇게 강조했지 않냐. 수사심의 활용하자고. 네. 왜 그 조직은 놔두고 갑자기 이걸 만드냐. 네. 이걸 만들어내면 두고두고 이것이 우리 검찰의 괴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을 윤석열이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네. 그 채널A 그 사건 수사로 네. 문제가 됐을 때 그 결정을 문무일 총장이 만들었던 수사 전문단 네. 그걸 활용해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검찰이 강원랜드 수사단 제가 수사할 때부터 그때 제대로 했으면 검찰이 오늘 이쪽 이 파국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검찰 수뇌부가 수사 지휘라는 명분하에 특정인을 봐주고 말이야.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반대표했을 때 검사들이 인신 공격하고 집단 따돌림 시키고 말이야. 예.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이네요. 네. 예. 그 내가 원래 보수예요, 보수. 내가 강원도 수사단이 하면서 사고가 진보로 바뀐 거 아닙니까? 검찰에 내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예. 내가 총장과 싸움을 하니까 예. 검찰 내 2플러스 게시판 있죠. 예. 나를 요구하는 경쟁대가 붙은 거예요, 검사들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콩고물가 떨어지니까.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야 난 출세할 그걸 수 보고 이거 있으니까. 영혼 없는 조직이다. 예. 내가 마음이 뜬 거지 그때. 예. 그래 내가 그 당시 현직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접 대든 것도 예. 나는 검찰을 떠날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내가 몸을 담을 때가 아니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다 떠나서 그 뭐 전직 검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무일 총장은 지금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무일 총장 지금은 가만히 계실까요? 검찰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은 네. 잘못 가는 검찰에 대해서 사전에 충고를 했어야죠. 그때는 뭐 했습니까? 검찰 동호회에서. 그러니까요. 검찰 동호회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그렇죠. 개혁과 관련해서. 네, 검찰 개혁에 관해서. 예. 검찰 개혁은 예. 불가역적입니다. 그건 어떻게 불가역적이고 예. 강원에도 수사단 때만 제대로 검찰이 자리를 잡아서 오늘 이렇게 하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예. 양분하 의원님 한이 됐어요. 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그때만 똑바로 수사를 했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똑바로 수사했어요. 예. 제가 수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으면은 예. 검찰에 이르게 안 되고 권성동이 오늘 이 결과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그냥 다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데 보겠습니다. 본인은 뭐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강원도 저희가 지역 취재해 보면 조직이 워낙 막강해서 옥중 출마해도 다음 총선 또 당선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문제죠. 예, 네.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둘러싸고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체면과 자존감이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옷을 벗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 자존심이 있다면 나와라. 자존감이 없는 분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첫째는 사법부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법제 최후의 보루다. 법제 최후의 보루의 수장이 대법원장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최대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네. 법체 최후의 보루의 수장이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가장 위급한 상황이 윤석열이 친일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입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건수행했어. 무건수행. 무건수행해버렸어.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목소리를 내야지. 법치를 유린했다. 헌법을 유린했다 이야기를 했어야죠. 네. 안 했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위헌위법적으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야당 대권 후보자를 날리려고 했어요. 맞아요. 아주 전형적인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세 번째, 조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나를 시로 계산해서 구속 예. 취소를 했어. 예. 거기다 아무런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직위원이 눈사롱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해요. 예. 직위원의 어떤 재판의 편향성 예. 거기서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해요. 마치 잘한다면서 보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퇴 속보입니까? 아니요. 9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끝내 밝혀집니다. 제가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 늘 하는 이야기가 네. 신의 최대의 단점 결정이 늦어 반응이 최대의 장점 네. 정확합니다. 정확하다. 반응은 늦지만 정확하다. 정확합니다. 예, 반드시 증명을 한다. 사필 규정으로 사필 합니다. 규정으로 간다. 문무일 총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한 모양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점은 반개혁이며 검찰의 보안 수사 없이는 뇌물은 100% 무죄가 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 문무일 총장은? 보안 수사권이 검사에게 줄 것인지 네. 수사 지휘권을 줄 것인지 요구권을 줄 것인지 네. 안 줄 것인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공론을 갖춰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뇌물죄의 무죄는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예. 문무일 총장처럼 오면 기소조차도 못해요. 기소도 못하는 거다. 예. 문무일 총장이 강원도 수사를 했던 것처럼 그러네요. 기소도 못해. 무죄는 고사하고. 무죄는 고사하고. 무죄도 할 자격도 없어. 무죄는 무슨 무죄야? 기소도 못하는데. 기소도 못하는데 잘라 먹어본데. 예. 그냥 덮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무작정 덮어버리는. 무죄를 논할 자격이 있어요. 예. 문무일 총장 이제 좀 조용히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본인- 수사를 덮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예. 현장에서 수사를 똑바로 해서 딱 했는데 아마 내 지휘부에서 이야기 들으면 꿈찔할 겁니다. 움찔한다. 예. 예. 이건 제가 한 말은 다 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야. 예. 조서와 모든 증거에서. 모든 증거와 조서를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네. 양분함 전 검사장은 지금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예. 문무일 총장은 이제 그 뇌물죄 네. 무죄 걱정하지 마시고 네. 기소나 잘하도록 하세요. 기소나 좀 잘하도록. 사건 잘라 먹지 말고. 사건 그만 잘라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좀 수사 전문가시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상원에게 예. 그 플리바게닝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수사 기법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 플리바겐이는 본인을 네. 범죄 사실을 자백하게 된다면은 형을 감면해 주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플리바겐이 아니고 검찰에서 편의적으로 기소유예나 입건유예를 했는데 네.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플리바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은 네. 본인들도 도움이 되고 내란 특검도 수사하는데 많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이제 그 민변 참여연대 그 예. 활동가들이 가서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입을 한 마디도 열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재판에 아예 그 대상조차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죠. 예, 별도로 특검이 지금 수사를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이적죄나 여한 유치죄를 수사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플리바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려고. 다른 내란 것은 그런 제도를 활용 안 해도 네네. 수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예. 여한 유치죄, 일반 이적죄에서는 이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특히 윤석열의 계엄 동기, 예. 최초의 계엄 시기 같은 것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 처음부터 가담을 했으니까 여기 진술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여인영의 그 본인이 살고자 여인영이 진술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예. 근데 결국 다 이야기해요. 다? 본인이 살고 보지 뭐. 아니 근데 여인영만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태도를 그렇게 크게 바꾸진 않았잖아요. 이를테면은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세게 그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런 지시를 받은 거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했다. 그 얘기 나한테 진짜 안 한 거 맞냐? 그 얘기를 해라라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키를 돌리기도 했었는데 여인영은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상당히 협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바꿔서 진실 고백을 할지.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죠. 여인영이 어떻게 나올지. 예. 그런데 결국은 다 봅니다. 네, 결국은 불게도 있다. 본인이 살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의원님 인터뷰가 초반에 묵직하게 울림이 굉장히 컸고요. 오늘은 권성동 문무일이네요. 오늘의 키워드는 네. 권성동과 문무일이다. 네. 예, 문무일 총장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양분함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